네, 드디어 교수법 실천을 위한 기초 다지기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정말 재미가 없고 정말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인데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강의 초반부부터 지금까지 엄청 강조를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교육계획안의 어떤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네, 현장 교사가 놀이 중심 교육 방법을 잘 실천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툴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에 막 악성 코드 이런 게 심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것까지 얼마 안 걸려요. 제가 시간을 봤더니 2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소개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기본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가지고 와봤어요. 가장 학생들의 계획안을 보면 제가 지적을 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계획안의 주어가 유아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안의 발문, TCTC 쓰시죠? 그것은 절대로 대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안의 발문은 대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철저하게 핵심적인 발문이에요. 핵심적인 발문. 자, 첫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계획안의 주어는 유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선생님들의 계획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순서도를 보며 대문 접기를 설명한다. 자, 누가 설명하는 거예요? 교사가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은 틀렸습니다. 요거 바꿔볼까요? 순서도를 보며 대문 접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순서도를 보며 대문 접기 방법에 이야기 나눈다. 혹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 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순서도를 보며 대문 접기 방법을 소개한다, 설명한다는 둘 다 교사가 소개하고 교사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유아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네,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습관 되셔야 돼요. 반드시 교육 계획안에 도입, 전개, 마무리 모든 활동 방법의 진술의 주어는 유아여야 합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이 딱 계획안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점검해야 되는 것. 제일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단위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는 주 재료가 다 있는지, 주 재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건 거의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템플릿이 이미 다 제공이 되어 있죠. 단위활동 계획안 작성하는 틀이 미리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주어 점검입니다. 네, 꼭 무슨 언어학 시간 같은데요. 주어를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단 하나라도 교사가 주어로 되어서 적힌 문장이 없는지를 꼭 살펴봐 주시고요. 세 번째 점검하는 사항은 바로 목표. 저희 지금까지 굉장히 자세히 배웠죠. 지식, 기술, 태도로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지기태로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주시고요. 네 번째 정도로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계획안의 발문은 절대 대본이 아닌데 특히 초임 선생님들이나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본 진술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과정에서는 이 대본 진술은 필요하죠. 왜요? 수업을 잘 전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수업을 전개할 대사들을 적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계획안이라고 서류 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계획안은 계획안의 양식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그 계획안의 양식은 반드시 발문이라는 것이 핵심 발문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동화 속에 등장하는 빨간 모자에 빨간 모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때요? 이게 핵심 발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활동 방법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동화 속에 등장하는 빨간 모자에 빨간 모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활동 소개죠. 네. 오늘의 동화 감상 후 빨간 모자 만들기 활동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활동 방법. 그리고 굳이 T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 두 번째 예시예요. 동화 재미있었나요? 동화 속 등장인물은 누가 있었을까? 혹시 기억나나요? 말해볼 친구 손 들어보자. 네, 여기서 유의미한 핵심 발문은요. 다 삭제고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화 속 등장인물은 누구였니? 네, 요거 발문 하나만 핵심 발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계획안의 발문, 우리가 TC로 기술하는 것은요, 절대로 대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수업을 진행하는 모든 말을 다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웬만한 것은 활동 방법의 기술을 하시고 T에는 해당 활동 방법에 꼭 필요한 핵심 발문만 적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 한번 리뷰해 볼게요. 자, 단위활동 계획안을 잘 쓰기 위한 주재료는 크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드린 거 주제와 유형이었죠. 주제와 유형은 추후에 어떤 소스가 되냐? 활동 목표를 기술하기 위한 재료가 되고요. 또 하나 활동 방법을 기술하는 재료가 됩니다. 활동 방법의 1, 2, 3, 4 이 순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으로 배웠던 각 교과의 활동 순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해당되는 활동 순서의 발문에는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 반복이에요. 발문에는 반드시 일일 주제 그리고 활동 유형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라던가 혹은 일일 주제와 관련된 아까 빨간 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이라고 쳤을 때 어떤 동물들이 등장했나요? 라든지 하는 핵심 발문에도 반드시 일일 주제와 활동 유형과 관련된 컨텐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자료, 그리고 핵심 발문 요렇게가 단위 활동 계획안을 잘 쓰기 위한 주재료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공식 한번 다시 리뷰할게요. 지식 목표, 기술 목표, 태도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는 거. 지식 목표는 땡땡, 일일 주제 혹은 소주제의 뭐뭐에 대해 안다, 이해한다. 이 땡땡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뭐 종류, 모양, 특성 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장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아에게는 장점, 단점이란 말을 별로 쓰지 않지요. 좋은 점 혹은 뭐 나쁜 점인데 부정적인 용어도 잘 쓰지 않습니다. 뭐 좋은 점에 대해 안다. 뭐 이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목표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활동 유형에 대소집단 활동 유형 각 교과별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즉 미술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점, 선, 면과 같은 거, 뭐 그리기 도구와 같은 거, 뭐 선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종이접기로 뭐 만들 수 있다. 와 같은 활동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태도 목표는 너무나 쉽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일 소주제 혹은 활동 유형에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뭐 경청한다, 흥미를 갖는다, 관심을 갖는다 등등이 되겠습니다. 활동 방법은 도입, 전개, 마무리 공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도입 같은 경우는 도입 자료 1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때 발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은 뭐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런 거 다 쓰는 거 절대 아니고 얘들아 숲속나라의 여왕님 동화를 읽어보니 어떤 기분이었니? 네, 다 쓰지 않아요. 그냥 도입 자료 1을 본 후 기분이 어땠나요? 보통 핵심 발문 같은 경우에 그냥 반말로 써도 괜찮거든요. 꼭 필요한 교사가 수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나요? 뭐 어떤 마음이었나요? 요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개의 흐름이라는 것은 각 교과별 활동 순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 여태까지 배우셨던 것들의 활동 순서를 프린트아웃 하세요. 프린트를 왜 하나의 A4 용지에 모든 교과의 활동 순서가 다 들어가게끔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거 그냥 보시면서 작성 딱 일주일치 잘 해놓으시면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조금씩 선생님들이 계획한 활동 어떤 방식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상 활동인지 표현 활동인지 혹은 뭐 신체 활동이라든지 요리 활동이라든지 이야기 나누기라든지 대부분은 다 거진 활동 순서가 비슷합니다. 네, 각각의 것들이 뭐 파르페를 만드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국수를 만드나 활동 순서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아마 재료하고 그 해당 그 요리가 갖는 의미에 대한 컨텐츠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요리 활동 순서는 손 씻고 모여서 재료를 탐색하고 만드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고 만들어보고 시식하고 정리정돈하고 다시 손 씻고 네,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야기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집단 게임 활동도 마찬가지일 거고 감상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 음악, 미술의 경우가 그렇겠죠. 그래서 각 전공의 교과책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전개의 순서를 네, 그냥 나만이 갖고 있는 대소집단 활동의 전개 순서를 그냥 만들어 놓으세요.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시고 각 전개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발문 역시 또 지금 했던 말 또 하고 있어요. 핵심 발문 역시 소주제 혹은 일일 주제 그리고 활동 유형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떤 선생님이 모의 수업 계획안이라고 가져오셨는데 뭔가 활동명에 부합하게 활동이 전개는 되는데 전혀 소주제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혹은 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음악 뭐 창작 활동인데 창작의 과정이 너무 막 마무리에 잠깐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이라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모두 다 고려한 종합 예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너무 간단하죠? 활동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혹은 활동 후 네, 좋은 점, 잘된 점에 대해 평가해 본다. 이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작성 공식 3. 일주일치 이란을 확실하게 써놓기. 학기 초 연령별 교육과정 협의 시에 일주일 시간표를 딱 작성을 해놓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딱 해놓고 해당 단위활동 계획안을 이란에 그냥 삽입해놓으면 1년 내내 똑같이 가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절대 이건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에요. 네, 너무나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일안을 좀 잘 써두시면 1년 내내 편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네, 나만의 어떤 교육계획안 양식을 잘 고안하셔가지고 작성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계획안 작성 실습, 활동 목표와 활동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했는데요. 자, 생활 주제는 봄, 일일 주제는 소주제는 봄에 피는 꽃, 일일 주제는 개나리 진달래예요. 활동 유형 미술 활동이고요. 활동 방법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재료 탐색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순서 알아야 될 것이고
실제로 해보는 실행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어떤 활동 계획했냐면요. 왜 폐품 있죠? 폐품 우유 뚜껑, 플라스틱 뚜껑에다가 EVA 폼으로 뭐 꽃 모양 찍기 틀 만들어가지고 노랑과 분홍, 하늘을 활용해서 도화지에다가 찍기 활동을 해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활동 목표까지만 해볼게요. 활동 방법은 추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발문까지 같이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활동 목표 진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식 목표 같은 경우에는 네, 봄에 피는 꽃의 종류에 대해 안다. 이러면 끝나죠. 기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기술 목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술 활동이고 찍기 활동이에요. 색을 이용할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찍기로 표현할 수 있다. 뭐를요? 봄에 피는 꽃을 찍기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구성할 수 있다. 요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도는 뭐가 좋을까요?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좋고요. 봄에 피는 꽃에 관심을 갖는다. 봄에 피는 꽃들의 꽃들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 방법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추후에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타이핑을 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짜임새 있는 단위활동 계획안, 주안, 월안, 그리고 연안, 궁극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네, 기초 다지기라고 하여 굉장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사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용어부터가 변화된 활동계획안이 아니고 변화된 놀이계획안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계획안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었다면 지금의 어떤 변화된 누리교육과정에서의 놀이계획안은 상당히 연구로 치면 질적 연구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교사의 반성적 저널 쓰기라는 용어가 있죠. 이게 기존의 저희 계획안의 평가예요. 평가 및 유아 관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평가는 어떻게 썼어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뭐뭐 한 것으로 보임, 뭐가 우수함, 뭐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땡땡이는 뭐뭐를 하며 배시시 웃으며 뭐라고 하였다.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땡땡이는 뭐 어떤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나 땡땡땡 했어요 라고 자랑하였다. 아이들의 이런 밝은 미소를 보니 나도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아주 편안하게 일기를 쓰듯이 기록을 하게끔 저널 쓰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교육계획안도 기존의 누리과정은 어땠어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주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대소집단 활동을 우리가 계획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전개를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제는 항상 변화될 수 있는 유아의 관심에 따라 주제가 일주일 내내 흘러갈 수 있게 계획안 양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3월 23일에는 따뜻한 봄의 날씨와 봄꽃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있어서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선호라는 아이가 앉아서 우리가 봄꽃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주황색 빛이 들어와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와 아름답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선호가 햇살을 발견했구나. 이게 햇살이라는 거야. 너희들도 보이니? 하고 다른 아이들의 참여를 막 촉진해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나도 보여요, 나도 보여요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이 갑자기 햇살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햇살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를 해봤더니 햇살은 빛과 관련이 있고 해와 관련이 있고 뭐 그림자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렇다면 우리 빛과 해와 그림자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저는요, 빛에 관심이 많아서 돋보기로 한번 빛을 관찰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빛을 직접 돋보기로 관찰해보면 다칠 수도 있죠. 네, 직접적으로 태양을 우리가 쳐다볼 수는 없죠. 게다가 돋보기를 갖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더 잘 볼 수 있을까? 햇살을 잘 볼 수 있을까? 뭐 어떤 그 햇빛이 들어오게끔 구멍을 뚫은 한 상자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해서 네, 뭐 그 상자의 이름도 같이 정해보고 그 상자로 세상 바라보기 뭐 이런 놀이도 할 수 있겠고 뭐 그림자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그림자 동화라든지 그림자 밟기 놀이라든지 뭐 이런 놀이들을 네, 몇 가지 아이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토의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놀이 1번, 놀이 2번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놀이를 운영을 하게 됐다. 이 놀이에 참여하면서 유아들은 아, 이런 점은 좀 어렵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아 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술하고 이때에 이 놀이가 조금 더 풍부하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교사는 고민해서 자신이 지원한 것. 뭐 예를 들어 그림자 놀이 같은 경우는 넓은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넓은 환경이 필요하여 아이들의 책상을 뒤로 밀고 교실에서 최대한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좁아서 야외 활동으로 변경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간단하게 기술하시고 마지막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교사의 반성적 저널 쓰기로 하루의 어떤 그 본인이 느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유롭게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주간 교육계획안이 변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위활동 계획안, 목표 진술 방법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네, 훨씬 쉬운 건, 뭐, 이게 더 쉬워 보이시는 선생님도 분명 있으실 테지만, 훨씬 쉬운 건 모든 경력 선생님들도 그렇고, 특히 초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짜여진 수업이 더 쉬운 거예요. 그 짜여진 수업에 대한 기초가 있으신 경우에 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네, 기존의 양식을 조금 고수하는 유치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 모두 다 잘 아셔야겠죠. 네, 그래서 같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전문가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바로 일일 교육계획안입니다. 일일 교육계획안. 네, 이름 정다운반 놀이계획안 해서 날짜가 3월 25일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제는 하늘에 떠 있는 해예요. 자, 예전 같으면 이 주제가 어떻게 써져 있을까요? 2019 개정놀이과정 이전에는 네, 뭐 봄의 계절적 변화라든지 봄의 날씨라든지로 해서 해, 태양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만 적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아이들이 보여준 반응 그대로를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생활 주제로 했고 해를 생활 주제로 아이들이 흥미있어서 했는데 글쎄 이때 교사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반 컴퓨터 영역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검색을 하게끔 해야겠다. 뭐 태블릿 PC가 있다면 이것도 제공을 해줘야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해를 네, 검색을 했더니 해의 또 다른 이름은 태양이고 태양계에서 가장 뭐 크기가 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검색을 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퀴즈 놀이를 한다. 이행시 놀이를 한다. 네, 태양 이런 식으로 수업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네, 아주 자유롭죠. 그럼 뭐 해달별 이야기 창작놀이, 자연 관찰놀이, 이 세상에 해가 없다면 놀이 등등 네, 요렇게 계획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일 교육 계획안이지만 기록하는 것은 크게 없어요. 그 전날 그럼 우리 내일은 이런 놀이 해볼까? 라고 했던 그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 정도만 적어두시고 이 밑에 있는 건 언제 적을까요? 네, 이 놀이가 끝난 후에 적습니다. 즉, 일일 교육 계획안이 놀이 계획안으로 변경되면서 사후 기록하는 분야, 사후에 기록하는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교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후에 이야기 창작로를 해보았더니 이런 반응이었고, 예,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혹은 내일은 이런 새로운 놀이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일 교육 계획안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하고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기록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요. 이 프로그램은 이스트소프트라는 곳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알마인드라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그냥 알마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알툴즈가 먼저 뜰 거예요. 이스트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게 유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보면 무료 마인드맵 이렇게 같이 떠 있죠. 근데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굳이 저희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무료를 받으시는데 문제는 이런 블로그 같은 데 돼 있는 걸 까시게 되면 바이러스라든지 악성 코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홈페이지를 경유하셔서 뽑으셔야 돼요. K벤치. 네.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K벤치라는 것에 들어가셔서 알마인드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설치 과정까지 보여드리냐면 주의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기관 컴퓨터에서 설치를 하시게 되실 텐데 기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설치하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뭐 유아학비 시스템이라든지 Kedu파인 등이 다 이런 악성 코드하고 충돌이 되는데 이 이스트 소프트사에서 알마인드를 배포할 때 굉장히 조금 그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설치하실 때 R집 추가 설치 해제하시고 RC 추가 설치 해제하시고 그 다음 설치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또 위메프 있죠. 해제하시고 줌 이것도 해제하시고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툴바 또 있죠. 이것도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아마도 설치가 완료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켜보겠습니다. 네. 자, 너무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샘플이고요. 홈 들어가셔서, 파일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네, 이 새 화면이 뜨죠. 그럼 예를 들어 활동 주제를 나와 가족 이렇게 쓰시면 그냥 드래그 한 번으로 아이고 이렇게 너무나 편리하게 마인드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기가 울어서 잠깐 중단하고 제가 먼저 마인드맵을 그냥 대충 만들어 봤어요. 나와 가족, 뭐 나의 몸, 주요 토픽, 주요 토픽, 주요 토픽 그냥 이건 수정하지 않고 하나 나의 몸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머리, 상체, 하체 좀 웃기지만 이렇게 했거든요. 나의 몸 하면 또 혹시 뭐 떠오르세요? 나의 몸.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가 떠오릅니다. 지금 제가 출산하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이 출산이라고 쓸 뻔했네요. 다이어트. 네. 그리고 아이들 교육용으로는 뭐 머리, 상체, 하체, 머리의 경우에는 코와 입, 귀, 눈의 역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마인드맵을 금방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왜 이 알마인드 소프트웨어가 좋냐. 요 상태 그대로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파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요.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을 PPT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PT로 변환하면 짠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주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곧 뜰 거예요.
화면 녹화 상황이라서 안 뜨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여기 보시면, 자, 저희가 만들었던, 네, 마인드맵이 이렇게 호환 가능한 이미지 파일로 설정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나와 있는 토픽들이, 네, 이렇게 독립된 PPT 파일로 변환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알마인드를 잘 활용하시면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 나누기 자료가 손쉽게 완성이 돼요. 아이들하고 이 마인드맵을 네, 협의하셔가지고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재미있게 잘 기록을 하시면 금세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자료, 아주 양질의 예쁜 이야기 나누기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